가기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의 주말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편하게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한국시장이 개장을 했다면, 그리고 또 어제 한국시장이 개장했다면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하이 지수 오랜만에 10월 8일까지의 휴장을 마치고 복귀한 상하이 증시는 1.6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폭의 상승이었죠. 네, 한국 시장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화 강세로, 그리고 위안화 강세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걱정과 두근두근함이 같이 됩니다. 항상 좋은 때는 위기 때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는, 그리고 위기 때는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을 때 같이 좋으면 취하는 꼴이 되는 거고, 두려워할 때 같이 두려워하면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죠. 그것은 어떤 시입니다? 실패하는 시입니다. 네, 실패하는 시입니다. 투자의 태도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에듀캐스트 강의에서도 그 기초 잡아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사실 주식시장 그렇게 쉬운 시장 아니고요. 그리고 좀 길게 잡고 시작하셔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돈 벌려면 제대로 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학습은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기뻐할 때는 고민해보고 시장이 공포스러워할 때는 기회를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인지상정을 가지고서는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왔던 인간의 두뇌 체계로는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위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기회가 넘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모두가 예할 때 아니워하고 모두가 아니워할 때 예할 수 있는 이런 태도만 내가 갖겠다라고 대전제를 깔고 시작해도 그나마 조금 유리한 게 이 투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되고, 나를 제3자처럼 보셔야 합니다. 하늘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저 같으면 상준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셔야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본능화시키는 거, 그게 투자자의 길입니다. 예. 그것을, 그러니까 두뇌의 작동 방식을 기존의 평소에 생활하던 작동 방식에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바로바로 되시는 분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감정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일반적으로 있다라면 그분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만들고, 사실 별 도움 되나요? 네, 저한테는 뭐 그냥 그래요. 책 별 도움이 되나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이거 전혀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증시각도기 TV 보시는 도기마을 분들은 아마 저하고 꾸준히 호흡을 같이 하시면 상대적인 승률은 아마 높아지실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시다 보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거예요. 물론 그 필립 피셔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특별한 필립 피셔 아니야,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특별한 알파가 필요하다. 그거는 노력으로 쌓아야 되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이 좋다고 그냥 취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시장이 좋다고. 네, 시장이 좋았는데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한국 시장
개장이 기다려질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고요. 어제 중국 시장 개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한국 시장 1.6% 정도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죠. 네. 주식시장 1.6%는 굉장히 큰 폭이 오르는, 시장이 그렇게 오르면 종목별로 4%, 5%막 나타나죠. 네. 참고로 뭐 저도 가지고 있었던 중국 기업 몇 개 없지만 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한국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입니다. 여러분 쉬시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부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원화로 들고 있는 여러분의 부가 상당히 증가했고, 반대로 제가 사실 약간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시그널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이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냥 넉넉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라는 점은 또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그랬었죠. 넉넉히 야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그때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다들 좀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시장이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뽐뿌지를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 어떤 책임감의 중압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작년도에 외쳤던 게 지금 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어떻게 6.7이 깨졌어요. 난리 난 거죠? 라고 얘기했죠. 네. 달러가 위안이 6.7 깨졌어요. 근데 작년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진성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진성일 가능. 지금 달러 위안이 6.688이에요. 6.738 어제 이었거든요. 근데 고시 가격, 이게 고시 가격이 아니고 중국 고시가 아니고 시장에서 막 돌아가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중국 시장 폐장을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었으니까 안 돌아갔죠. 근데 계속 중국 위안화 말씀드렸던 건 돌아가는 시장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6.7이 지금 깨졌어요. 물론 왜 그러냐면 고시 환율도 6.7 근처까지 쭉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태도가 뭐냐면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용인하는 분위기,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원화는 지금 어제도 뭐 어그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있던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워낙 초급등 이러는데 진짜 초급등이네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쉬시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부가 약 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 가까이. 네. 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원화를 들고 있으신 분들의 그 상대적인 미국 대비 상대적인 부가 2% 가까이나 늘었어요. 네. 얼마요? 1143원. 처음 들어보는 숫자 나왔죠. 올해 들어 처음 들어보는 숫자 나왔어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이렇게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1150원에서 놀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보여줬어. 고민 없이 그냥 쭉 하고 1143원까지 훅 하고 내려갔습니다. 워낙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의 부는 증가했습니다. 자, 뒤집어 보시죠. 자,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그것이 보여주는 액면과 그 이면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진 박한 기업들은 2%라니까요. 네. 2%의 마진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조업체들이 두 자릿수 이익률 내면 상당히 괜찮은 이익률이에요. 자동차 회사요?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내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요즘은 아예 없고, 예전에 잘 나갈 때 현대차, BMW 이런 데 두 자릿수 해줬다고요. 근데 2% 빠졌어요. 연초에 대비하면 3%, 4% 빠졌어요. 1200원대 비하면 이거 거의 5% 가까이 빠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으로 가격 설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겠죠. 거기서도 그럼 수출주들 어떻게 돼? 하는데 그럼 수출주들이 다 안 좋아?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반도체는 환율 영향 안 받습니다. 마진율이 50%인 게, 응? 마진율이 50% 나오는 그쪽 업종이 2% 3% 빠졌다고 영향 받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동네는 많이 찾느냐 안 찾느냐,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많이 쓰면 그냥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거는 이거야 하고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그냥 딱딱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항상 생각을 돌려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글읽기와 독서, 이것도 투자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렇게 스위치를 계속 탁탁탁탁탁탁 경우의 수를 탁탁탁탁탁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주 기초니까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오버한 거죠? 네, 오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다 달라야 되고요. 그다음 또 이 환율보다 꼭 앞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공급의 상황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환율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무질르고 그냥 가면 되지.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근본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테슬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반값 하겠다는데 그게 될까? 그러면 오직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0의 자체 생산과 수율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고, 한국 업체들은 그 자체 수율이 같이 올라가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고, 근데 그게 수율이 안 올라가면 괜찮은 거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급한 쪽은 이제 테슬라가 되는 거고, 46800 그 수율이 막 80% 90% 넘게 올라오면 이쪽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 다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근데 다른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테슬라가 아무리 가격을 깎으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등등등, 이런 역학관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제 엔지니어 TV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손님들을 모실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손님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본업은 뭐예요? 자산 운용이에요. 제 고객분들의 자산을 운용해서 그것을 증액시키는 게 저의 원래 역할입니다. 원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방송인들처럼 방송을 무조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저는 양질의 거를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찐, 찐 투자에 도움되는 거를 최대한 모시려고 하죠. 다음 국면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고 가장 돈이 되는 파트가 어디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았으면 제가 방송인이었으면 그냥 쫙 다 부르죠. 쫙 다 불러가지고 다 들어보죠. 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시각도기 TV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이 되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방향을 얘가 어디로 잡고 있느냐, 이걸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설이 많이 긴데, 사실은 환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환이 이렇게 되니까 흥분되지, 흥분돼. 설마 이렇게 될까? 될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사이에는 그 중국 통화당국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그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인민은행의 앞서 말씀드렸던 영내 위안화 환율이에요. 우리가 봤던 건 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서 거래하는 그 거래.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금리가 가격이 이렇게 환율이 내려갔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나는 이거 용인하지 않아 하면 어떻게 돼? 니들은 니들끼리 놔. 우리끼리는 이렇게 가격 환율 안 낮출 거야. 그냥 환율을 딱 지킬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훅 내려갔다니까, 훅. 그냥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 강세 오케이? 응? 받아들일게. 괜찮아. 너희들 놓은 대로 그거 받아들일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더. 작년도 6.7 깨졌을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게 참 오묘한 것이지. 오묘한 것이야.
한국 사람들이 미국 투자하겠다고 지금 열광을 하고 모두가 미국 시장으로 달려갈 때 한국 시장 상황들이 제일 좋아지는 양상들이 벌어지는 것인 거죠. 환율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 제가 어떻게 다 딱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전 제 예측은 3개월도 못 가고, 무슨 3개월이야. 3시간도 못 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요소가 떴다라는 것까지는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래서 한국 시장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다른 데에서야 이런 얘기 하겠지. 미국 시장의 부양책이 이제 기대감이 커졌고 백악관에서는 뭐 기존에 1.4조에서 1.8조로 1.6조였나? 거기서 1.8조로 올려서 민주당의 2.2조와 거의 비슷하게 됐고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채권 시장은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금 가격도 올랐고 뭐 이런 원하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 정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상황까지 장악할 것 같으니까 달러는 약세됐고 뭐 이런 얘기 주로 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달하겠죠. 네. 근데 한국 시장,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이 점인 거예요. 네. 우리 그러니까 한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을 그냥 미국 시장이 올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마음이 안 좋다, 올라서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지.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게 고착화돼 가지고 구조화되고 그 추세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훨씬 강할 수 있다라니까요. 특별히 중국하고 한국 시장이 어제 중국에서 일부 보여준 것처럼 그게 그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주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싹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밥 먹고 유명산과 널미제 언덕과 소리산을 한번 넘는 100km짜리 라이딩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지표들을 살펴보면 S&P 500이 0.88% 올랐고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 오르는 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M 어제 그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나왔던 그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그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MD는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빠졌고요. 자일링스는 폭등했습니다. 14%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이웨이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리면서 6%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그동안의 빅테크들도 강했습니다만 아마존 같은 게 무려 3%나 올랐으니까 강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도 좀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나타내면서 나스닥은 1.39%는 11,579를 기록했고요. S&P는 0.88%는 3,477, 다우는 0.57%는 28,586, 그리고 러셀 2000은 0.53%는 1,237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소폭 올라서 독일은 0.07% 상승, 영국은 0.65%, 프랑스는 0.71% 상승했고 유로스탁스는 0.53%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93.06, 네, 93. 어제 말씀드렸던 57이었어요. 네, 하루에 0.5%가 넘는 수준의 약세. 유로 달러는 1.1829입니다. 1.176이었기 때문에 다시 1.18로 왔는데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다른 통화들이 더 강세였다는 거예요. 엔화는 105.62로 어제 106에서 다시 강세로 들어왔습니다. 0.4% 정도의 강세인데요. 다른 쪽이 월등히 컸죠. 위안화는 6.688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그리고 고시환율은 6.8이 넘었지. 6.8이 넘었는데 그것도 조금 밀렸고 어제 6.73에서 6.68로 여기도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 달러원은 1143원입니다. 네. 네.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되네요. 미국 채권 가격은 떨어졌죠. 근데 큰 폭은 아니에요. 채권은 오히려 그 어제보다 그 약세라고 얘기 드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약세로 갔다 다시 더 약세가 됐었거든요. 더 약세가 됐던 게 오히려 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 변동이 없어요. 별로. 이제부터는 한번 쭉 10년물 기준으로 0.8 근처까지 쭉 금리가 올라오고 나서 즉 약세로 되고 나서부터는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 이것은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3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내렸어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예. 고거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달러가 워낙에 약세다 보니까 금값이 꽤 올랐습니다. 2.18% 올라면서 1936.40 달러를 기록했고, WTI는 노르웨이의 그 원전 파업이 원전이란다. 죄송합니다. 유전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허리케인 델타가 오고 있잖아요. 그 이미 그 텍사스 쪽인가 이쪽에 그 허리케인 오는 게 이제 걱정되는 데는 공장 정유 시설 가동이 상당히 많이 중단됐어요. 90% 이상 중단됐다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안해 보면 네,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구리값도 무려 1.57%나 올려서 6,773달러까지 올랐고요. 상하이 말씀드렸던 0.68% 올랐고, 항생은 0.31% 떨어졌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참, 이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그러네요. 0.45% 시장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8% 상승했고, 나스닥 바이오는 0.8% 상승했습니다. 애플 1.74% 상승, 아마존이 무려 3.0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2.48%, 구글은 1.82%, 페이스북은 0.26% 올랐고요. 인텔은 오히려 1.03% 떨어졌습니다. 퀄컴 2.07%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02% 하락. AMD는 잘링스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3.94%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1.9% 상승, 넷플릭스 1.4% 상승, 버크셔 0.25% 상승, 알리바바는 0.27% 하락했고, 잘링스 말씀드렸던 대로 14% 상승, 이베이는 6.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분위기는 뭐냐면 부양책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또 바이든 쪽으로 쏠려요. 계속 지금 미국 대선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합 지역의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와 IPSOS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 5개 경합주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샤이 트럼프까지 반영을 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BS 자산운용의 경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을 무려 75%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대선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중 간의 무역 뭐 이런 관련들이 그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안화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위안화 오르는 거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이미 충분히 흥분해서 설명을 다 드렸죠. 그게 왜 흥분할 만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완전히 지는 걸로 돼 있었고, 한국의 언론들도 다 트럼프가 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뒤집어졌죠.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뒤집어졌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경계감이 이게 과연 맞는 데이터이냐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부양책이 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1등 요인이었는데요. 그 백악관에서 펠로시 의장의 우려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담은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다만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전력적 계획 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으며 전체 부양책 규모에 대한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양책 관련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3인 3색이에요. 3인은 누구예요? 하나 민주당, 하나 어디야? 공화당, 또 하나는 어디야? 트럼프 백악관. 3인 3색입니다.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부양책이 대선 전인 3주 안에 타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양책은 이제 백악관이 기존에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를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표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는데 예상치는 0.5% 증가였기 때문에 예상치 하회했고요. 도매 판매액 8월 미국의 도매 판매액은 1.4%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예상은 2.8%였고 이전은 4.8%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표가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약화되고 있죠. 그 파죽지세로 바닥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라고 부르죠. 기저효과. 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작년 비슷하게만 해줘도 빵빵 뛰는 것으로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는데 그 기저효과의 흐름들이 쭉 올라왔던 게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미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빨리 되지 않는다면 올라오는 것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그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동안에 상당히 빨랐지만 연준 의장도 얘기했고 연준 총재들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빨랐지만 이런 정도로 부양책이 안 하고 질질 끌게 되면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표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꽃무늬 셔츠는 드레스 셔츠는 네, 웅가로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렇게 옷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두근두근 하시겠네요. 그래도 주말은 자기의 길을 가셔야 돼요.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투자로 성공하시려면 투자와 관련된 내 사고를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하시고 대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 책방에서는 또 그런 내용들이 나가죠. 사실 지난 추석 때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속편으로 진짜 대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저 가장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순장의 브릿지. 이제 권순장의 브릿지가 점점 저를 많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권순장의 브릿지가 저의 노하우를 캐내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자꾸. 그래서 저도 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걸 써먹고 하는데 그걸 자꾸 캐내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편 채널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물어보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 권수장님이 아주 그 독사 같아요. 그 일반 앵커들이 물어보는 하고 질문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도 투자를 좀 해보셨고 투자에 감이 있으셨던 분이고 사업도 해보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투자자를 뭘 궁금해하는지도 아는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라서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제 그 오픈했던 그 엔지니어 TV의 실질적인 기술적 문제가 사실 돈 버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증시각도기 TV에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실제로 돈 버는 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쭉날쭉해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을 좀 늦게 자갖고 늦게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녹음 시간이 어제보다 2배 이상 기네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람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저희들 그 올라갈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컨텐츠의 양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월등히 적겠지만 컨텐츠의 질과 내용과 실전 투자 그리고 실전의 적용 가능성은 가장 높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